걷는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운동이다. 인간은 걷도록 설계되었고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 이동했습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마차도 자동차도 없던 시절부터 두 발로 대륙을 넘나들었고, 걷는 행위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점점 걷기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언제든지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곳도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고 계단도 가뿐히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걷는 일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한 날이 많아집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막상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기에는 번거롭고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점점 더 굳어지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의사는 세 가지다. 태양빛, 휴식, 그리고 걷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니체의 말처럼 걷기는 그 어떤 치료제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의 건강은 걷기만으로도 크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걷는 사람과 걷지 않는 사람의 노화 속도는 다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장병, 당뇨, 고혈압, 치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며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걷기가 우리 몸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걷기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입니다.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은 100세까지도 살 수 있다. 세계적인 심장학자 윌리엄 캐슬린 박사가 남긴 말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혈관이 얽혀 있습니다. 이는 지구 둘레를 2바퀴 반이나 감쌀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이 거대한 혈관망이 건강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혈압은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던 강줄기가 점점 막혀가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막히면 범람이 일어나듯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같은 위험한 질병이 발생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경우, 그 배경에는 대개 혈관 건강의 악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혈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최고의 심장약이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약이나 치료보다 더 강력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심장을 단련시키며 고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마치 막힌 강줄기에 물기를 다시 틔우듯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걷기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박 씨는 72세의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걱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가리지 않았고, 특별히 몸을 챙기는 습관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게 느껴졌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붓는 일이 잦아졌고,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혈압 수치가 꽤 높은 편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칠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제부터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을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약을 먹어도 혈압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았고, 한 번 먹기 시작하니 끊을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의 종류가 늘어났고,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거운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대로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비슷한 연배였지만 친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박 씨는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도 혈압 때문에 약을 먹고 있지?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예전에는 먹었지. 그런데 지금은 안 먹어.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했더니 혈압이 많이 내려갔어. 박 씨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작 걷는 것만으로 혈압이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의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걷는 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박 씨는 조용히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10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걸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10분, 15분, 20분씩 시간을 늘려가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걷고 나면 기분이 상쾌해졌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혈압이 조금씩 내려가더니 6달이 되었을 때는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날, 의사는 혈압 수치를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이제 박 씨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습관이자 스스로를 돌보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혈압약입니다. 약은 혈압을 낮춰줄 수 있지만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면 걷기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을 넘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단련시키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기초이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돈이 많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와 우리 삶을 위협하지만, 걷기는 그 위협을 막아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혈액이 온몸을 건강하게 순환하고, 조금씩 땀이 날 때마다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며,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다 보면 심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건강 보험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건강을 위한 저축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아닌 걷는 시간에 투자해야 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는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가장 강력한 생명보험입니다. 미국의 의사 토머스 라토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아플 시간을 갖게 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약해지고 병이 찾아오면 그제야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되돌릴 수 있을 때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걷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평생을 지켜줄 건강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내 몸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걷는 순간 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둘째, 당뇨병 관리에 탁월하다, 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적게 걷는다. 이 말은 당뇨병 연구의 권위자인 데니스 버클리 박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한때 당뇨병은 부자의 병이라 불렸습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아 당뇨병이 흔한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당뇨병은 이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병이 되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지면서 당뇨병 발병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당뇨병은 조용히 다가와 평생을 따라다니는 병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혈당이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눈이 나빠지고 신경이 손상되며 발끝부터 괴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심할 경우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결국 투석까지 해야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약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절하고 꾸준히 운동해야 혈당이 안정되면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걷기를 권장합니다. 걷기는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당을 낮추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사 후 30분의 걷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이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혈당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위험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걷기 운동을 통해 당뇨병을 관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68세의 남성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면 참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고 바쁜 삶을 살다 보니 건강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야 몸이 버텨주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당뇨병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도 당뇨를 앓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저
약을 먹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당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혈당 체크를 할 때마다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날이면 몸이 무겁고 피곤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가끔은 눈이 침침해지는 날도 있었고 발끝이 저릿한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별다른 대책 없이 그저 약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나이에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건강 강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간 강의에서 그는 의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식사 후 30분만 걸어도 혈당이 낮아지고 꾸준히 하면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병이 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식사 후 10분이라도 걸어보자. 처음에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익숙했기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걷는 것이 어색하고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처음 며칠 동안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스스로에게 약속한 대로 매일 꾸준히 걸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10분이 15분이 되었고 보름이 지나니 20분, 한 달이 지나자 30분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병원에서 다시 혈당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당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의사는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제 약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계속 걷기를 유지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약만으로는 내 몸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지만 걷기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이 씨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뇨 합병증이라는 무서운 미래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자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식후 30분의 걷기는 최고의 혈당 조절법입니다. 약을 먹으면 당장은 혈당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균형을 잃었다는 신호이며 이 균형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약이다. 이 말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가장 잘 치료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걷기는 혈당을 조절하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리듬을 되찾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나아질 길을 찾고 회복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식사 후 가만히 앉아 있으면 혈당은 급격히 올라가지만 식사 후 30분만 걸어도 혈당이 서서히 안정되고 몸이 활력을 되찾습니다. 하루 30분의 걷기가 약 하나를 줄일 수도 있고
합병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오랫동안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 줍니다. 미국의 건강 전문가 로빈 샤르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할 수도 있다. 지금 걷지 않으면 더 심각한 병이 찾아왔을 때 더 힘든 노력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리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보다 더 건강한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걸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관절염과 무릎 통증을 완화한다, 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걸어라. 그것이 관절을 위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은 세계적인 정형외과 의사 존 에스콘 박사가 남긴 조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와 360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이 뼈와 관절 덕분에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원하는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 곳곳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가장 먼저 견디는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녔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하는 곳이 됩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거나 시큰한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하며 점점 활동을 줄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고 관절은 더욱 굳어지며 통증은 오히려 심해집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무릎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는 윤활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계의 기름처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윤활액이 줄어들고 관절은 점점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결과 뻣뻣함과 통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관절염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윤활액의 순환을 촉진하며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즉, 적절한 걷기는 무릎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걷기는 관절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다. 세계적인 재활 의사 로버트 살라자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지된 물은 썩고 움직이는 물은 살아있다. 관절도 마찬가지다. 가만히 있으면 퇴화하고 움직이면 살아난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걷기가 어떻게 무릎 건강을 개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 씨는 75세의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릎이 아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고 시장도 혼자 다니고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끄떡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무릎이 자꾸 시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쑤시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 아프기 시작하니 일상생활이 불편해졌고 조금만 오래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저려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더니 의사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쉬세요. 의사의 말을 듣고 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건강했던 다리가 이제는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워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때부터 윤 씨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고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는 친구들과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좋았지만 이제는 괜히 무리했다가 더 심해질까봐 핑계를 대고 집에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으니 다리가 더 뻣뻣해지고 한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무릎이 아파 몇 걸음 떼기도 힘들었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활력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걸어야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통증이 더 심해질까 봐 걷지 않았지만 어쩌면 그게 오히려 무릎을 더 나쁘게 만든 것은 아닐까? 그날 이후 윤 씨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화를 꺼내 신고 집 앞 골목부터 천천히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채 걸을 수 없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하루에 1분씩이라도 늘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5분, 7분, 10분. 어느 순간부터 몸이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달이 지나자 무릎이 조금씩 덜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느껴지던 날카로운 통증이 이전보다 한결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이 되었을 때 윤 씨는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의사는 윤 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관절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걸으시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매일 아침이면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무릎을 붙잡고 힘들어하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조금씩 걸으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자신이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걷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시큰거림. 오랜 시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찾아오는 뻣뻣함.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 자꾸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점점 더 약해지고 굳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계는 녹이 슬고 움직이지 않는 물은 탁해지듯이 우리의 관절도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써야 오래도록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릎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생명체의 본성이다.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수록 관절은 제 기능을 찾고 걸을수록 무릎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기르게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활발하게 순환됩니다. 그 과정에서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고 통증이 완화되며 무릎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것이 되어갑니다. 조금이라도 걸으십시오. 그것이 관절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리할 필요도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5분,
10분씩 천천히 시작해 보십시오. 길이 평탄한 곳을 선택하고 자신의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무릎이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무릎이 아파서 걷기를 망설이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쌓이면 어느새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무릎이 평생 나를 지탱할 수 있도록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넷째,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한다, 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뇌는 서서히 죽어간다. 이 말은 신경과학자 존 레이티 박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고, 몇 년 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일부가 흐릿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 어릴 적 뛰놀던 동네의 모습, 소중한 순간에 들었던 말 한마디까지.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소중한 기억들이 점점 흐릿해진다면 어떨까요? 친구의 얼굴이 낯설어지고 가족의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며 몇 분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면요? 이것이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게 만드는 병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경험, 나의 감정들마저도 서서히 사라져 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어도 대화의 맥락을 놓치고 하루하루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뇌는 움직이면 활성화되고 자극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특히 걷는 것만으로도 뇌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을 가진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 걸을 때,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뇌는 더욱 활발히 작동합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 뇌는 주변 환경을 인식하며 방향을 설정합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꽃 냄새를 맡으며 바람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뇌는 다시 활력을 되찾고 건강을 유지하려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걸어야 내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걷기의 힘으로 치매를 예방한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씨는 78세의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 그는 기억력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름을 잘 기억했고 한 번 본 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읽은 기사도 며칠 후 자연스럽게 떠올릴 정도로 머리가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금 하려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는 왜 들어왔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고, TV를 보다가도 조금 전 나온 인물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가족들이 이야기할 때면 그랬었나 하며 머뭇거리는 날이 많아졌고, 오랜 친구를 만나도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어색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걸까? 걱정이 커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고,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의 대화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만난 친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잠시 망설였지만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봐.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작 걷는 것만으로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최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오랜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걷는 것 자체가 어색했습니다. 한두 바퀴 돌다 보니 다리가 조금 무거워졌고 특별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한 약속이 떠올라 일주일만이라도 꾸준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으며 스스로에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두세 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걸으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걸으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이전보다 선명하게 기억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전에는 쉽게 떠오르지 않던 단어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랜 친구의 이름도 망설임 없이 부를 수 있었고,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최 씨는 확실한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진 것은 물론이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신문 기사를 읽고도 몇 시간 후면 흐릿해졌지만 이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기억해뒀다가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니 뇌도 함께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최 씨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되찾고 삶을 다시금 선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듯 뇌도 점점 기능을 잃어갑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더 깊은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움직이는 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뇌는 자극을 받을수록 활성화되고 신경세포는 새롭게 연결됩니다. 특히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를 깨우고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미국 신경과학자 존 메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움직이며 진화했다. 걷는 것은 곧 뇌를 젊게 만드는 일이다. 사람의 뇌는 원래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혈류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집니다. 실제로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치매 발병 위험이 4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길을 걸을 때, 자연 속에서 걸을 때 뇌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뇌에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혹시 최근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 같다면, 혹은 말하려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잦아졌다면,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걸을수록 뇌는 더 깨어납니다. 걸을수록 기억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내일의 나를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5째,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인다, 입니다. 행복을 찾고 싶다면 걸어라.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깊은 사색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머릿속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고 한숨이 나오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우울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외로움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무거워지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을 바꾸고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이것은 불안감을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위험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걷기가 우울증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걷기는 마음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햇볕을 쬐면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지고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회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혹시 최근 기분이 가라앉거나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진다면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걷기를 통해 우울감을 극복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씨는 74세의 여성입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살아오며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도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던 날들도 언제나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삶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탁의 반대편이 텅 빈 채 남아있고 TV를 틀어도 함께 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문득문득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장례식에서 바빴고 이후에도 조문객들이 다녀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문 씨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더 이상 부지런히 일어나 밥을 차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낯설어 대충 때우기 일쑤였고 TV를 켜놓아도 하면 속 사람들의 대화는 허공에 떠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딸과 아들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도 괜찮다는 짧은 대답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덩그러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밤이 되면 쉽게 잠들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자 몸도 따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던 손목과 무릎이 뻐근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어쩌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공원 한 바퀴만 걸어볼래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바깥 공기를 쐬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괜히 남들 앞에 나서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거듭된 부탁에 마지못해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맡아보는 풀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바퀴, 3바퀴. 딸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엄마, 오늘도 같이 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 씨는 처음엔 귀찮아하면서도 조금씩 기대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걸으러 가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문 씨는 어느 순간 스스로 먼저 운동화를 꺼내 신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공원이 아닌 동네 골목도 천천히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시장도 다시 가게 되었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는 약속도 잡았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었다는 것을. 걷다 보니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 다시 삶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문 씨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서 느껴지는 마음은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이 바뀌고 익숙했던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속에서 외로움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울한 감정은 가만히 있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을수록 더 짙어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걸어라. 길을 걷다 보면 길이 보인다.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인 폴 더빈 박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울감을 줄이는 강력한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걷기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하루 30분만 걸어도 우울증 위험이 50% 이상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은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햇빛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생성하여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걷다 보면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기분이 가라앉고 이유 없이 무기력함이 느껴진다면 혼자 집에만 있지 말고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동안 불안했던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마음도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있는 행동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그 길 위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째,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입니다. 건강한 장은 건강한 인생을 만든다.
이 말은 영국의 생리학자 앨런 워커 박사가 남긴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장의 운동성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더 이상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속이 불편하고 식욕도 줄어들고 몸 전체가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많아집니다. 무엇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변비로 불편함을 겪습니다.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해 답답한 날이 많아지고 변을 보더라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소화제나 변비약을 찾게 되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수록 더 활발하게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장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제 기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장을 자극하여 연동운동을 활성화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이 위에서부터 소장과 대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변비 발생률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후 가볍게 산책을 하면 위와 장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화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은 음식을 몸이 잘 소화하고 제대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고 장이 깨끗해야 몸 전체가 가벼워지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변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약을 찾기 전에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걷기로 소화 기능을 회복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허 씨는 73세의 남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속이 편한 편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고 아침이면 시원하게 배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습니다. 가볍게 식사를 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고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배가 부풀어 오른 것처럼 불편했고 심지어 밥을 적게 먹어도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고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소화제를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배변을 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고 화장실에 가도 시원하게 볼 수 없는 날이 늘었습니다. 복부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 때마다 불편해서 소화제를 찾았고 결국 병원에 가서 변비약까지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시 나아지는 듯했지만 문제는 약을 끊으면 다시 변비가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변비약을 먹기 시작하니 이제는 약 없이는 화장실을 가기 어려워졌습니다. 몸이 점점 약에 의존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 씨는 우연히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특히 걷기는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와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 허 씨는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운동이라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날부터 그는 아침마다 가볍게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무거웠고 습관이 되지 않아서인지 금방 지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변비로 고생한 기억이 떠올랐고 조금만 더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꾸준히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전보다 가벼워진 느낌이었고 화장실에 가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변비약을 먹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허 씨는 깨달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걷기가 장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이제 허 씨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하루를 여는 가장 좋은 습관이자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치료법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심장이나 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조절하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호르몬까지 생성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고 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장의 운동성이 둔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같은 문제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합니다. 속이 불편한 날이 많아지고 배가 더부룩해지는 느낌이 자주 들며 며칠씩 화장실을 가지 못해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소화제나 변비약을 찾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약에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운동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 복부의 근육이 자극되고 장의 연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작동시키는 것처럼 장은 걷기를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습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동안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음식이 위와 장을 따라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소화불량이 줄어들고 장 운동이 자연스럽게 촉진되면서 변비가 개선됩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변비 발생률이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장 건강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치료보다 더 강력한 자연치료제가 바로 걷기인 셈입니다. 혹시 요즘 속이 답답하고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약을 먼저 찾기 전에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장이 깨어나고 소화가 원활해지고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내 몸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자연치료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걷기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몸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7째, 숙면을 돕는다, 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이 말처럼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몸속 장기들을 쉬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좋은 잠을 자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녁이 되어도 잠이 쉽게 오지 않고
겨우 잠이 들었다 싶으면 한밤중에 자꾸 깨게 됩니다. 새벽녘에 다시 잠을 청해보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동이 트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나면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깊이 잠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아무리 피곤해도 쉽게 잠들지 않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몸은 쉴 기회를 잃고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며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설치면 낮 동안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며 무기력감이 커지고 우울한 감정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이 수면제를 찾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숙면을 유도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신체 리듬이 조절되면서 밤이 되면 몸이 스스로 피곤함을 느껴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불면증 위험이 60% 이상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몸의 온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밤마다 뒤척이고 계신다면 수면제를 찾기 전에 오늘 저녁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조용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람을 맞고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리듬을 바로잡고 건강한 수면을 선물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제 걷기를 통해 불면증을 극복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6세의 조 씨는 몇 년째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금세 잠이 들었고 아침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밤이 되면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법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겨우 잠이 들어도 새벽 3에서 4시면 눈이 저절로 떠졌고 다시 잠을 청하려 해도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두 시간 더 자더라도 개운한 느낌은커녕 아침이면 피곤함이 더 몰려왔습니다. 낮 동안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나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집에서 TV를 보다 보면 저절로 눈이 감겼습니다. 그렇게 낮잠을 자면 밤에 또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가 불면증을 상담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약을 드시면서 수면 패턴을 조절해보세요. 조 씨는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은 날은 확실히 잠이 잘 왔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약을 먹고 나니 점점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약 없이는 잠을 못 자는 몸이 되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다시 의사를 찾았을 때 그는 뜻밖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수면제를 찾기 전에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조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잠이랑 걷기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지만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불안했기에
의사의 말을 믿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조 씨는 매일 저녁 7시면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걸으면서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기에 적어도 한 달은 꾸준히 해보자는 마음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이 되면 몸이 피곤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새벽에 깨긴 했지만 전보다 다시 잠드는 것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조 씨는 믿기 어려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안 깼네? 오랜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잔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상쾌했고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 씨는 매일 꾸준히 걸었고 몇 달이 지나자 불면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잠은 약이 아니라 몸이 원래대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조 씨는 더 이상 불면증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운동화를 신고 공원을 걷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의 하루는 이제 걷기로 시작해 걷기로 마무리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전보다 쉽게 살이 붙고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식사를 조절해도 금방 몸이 가벼워졌지만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체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젊었을 때와 똑같이 생활해도 살이 찌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닙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과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고 혈압과 혈당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며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는 어렵고 굶는 것은 더 힘든 법입니다.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근육까지 빠지면서 몸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에 맞는 건강한 체중 관리는 반드시 운동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지방을 연소시키며 무릎과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체중을 조절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이 유지되며 혈당과 혈압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빠르게 걷거나 언덕이 있는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굳이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되고 건강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체중이 부쩍 늘어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식단 조절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걷는 순간부터 몸이 깨어나고 지방이 연소되며 근육이 강화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나이보다 젊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몸을 더욱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8째, 체지방을 줄이고 노년 비만을 예방한다, 입니다.
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한 습관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덜 먹거나 하루 이틀 움직이면 체중이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한 번 찐 살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면서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젊을 때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언젠가부터 배가 나오고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늘어난 체중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드니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지방이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활동량을 늘리면 나이에 관계없이 충분히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든 운동을 하지 않아도,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거나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걸으면 체지방 연소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걸으면 노년층의 체지방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침이나 저녁, 부담 없는 시간에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체중이 부쩍 늘어나고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다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보다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걷는 순간 몸이 깨어나고 지방이 연소되며 건강한 몸을 되찾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나를 위한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더 가볍고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71세의 신 씨는 한때 몸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고 식사를 배불리 해도 살이 쉽게 찌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체중을 걱정할 일도 없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체중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찐 살은 쉽게 빠지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배가 나오고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체중이 10kg이나 증가했지만 그는 나이가 들면 원래 살이 찌는 법이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허리와 무릎에도 통증이 찾아왔고 예전에는 가뿐했던 옷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무거워질수록 자신감도 함께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을 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체중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당뇨나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씩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신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살이 찌는 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체중을 줄여야겠다. 그는 식단 조절과 함께 걷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매일 40분씩 꾸준히 걷는 것으로 다이어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아서인지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하루, 이틀, 일주일 꾸준히 걸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 식사 후 걷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고 전보다 기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3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 줄어들었습니다. 늘어나던 허리둘레가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한결 가벼운 걸음걸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체중은 8kg이나 감량되었고 건강검진을 다시 받았을 때 의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봅니다. 체중이 줄면서 혈압과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 씨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걷기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였지만 결국 그는 건강한 삶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걷기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걸음을 내디디며 그는 가벼운 몸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살이 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을 때보다 많이 먹지도 않는데 언제부터인가 배가 나오고 허리둘레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쉽게 무거워지고 예전엔 금방 빠지던 살이 이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대사량 감소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지방이 쉽게 축적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면 필요한 영양소까지 부족해져서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체중은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습니다. 걷기는 칼로리를 소모하고 지방을 연소하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특히 빠르게 걷거나 약간의 경사가 있는 길을 걸으면 운동 효과가 더욱 커져서 체지방 감소 속도가 빨라집니다.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감소하고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며 근육량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통해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의 균형을 바로잡고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루 30분 걷기를 실천하면 몸이 변화하고 그 변화를 통해 삶의 활력도 함께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체중이 쉽게 늘고 몸이 무거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식단 조절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걷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깨어나고 지방이 연소되며 건강한 삶을 되찾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걷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체중 조절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가벼운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의 몸을 더욱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9째,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 입니다. 면역력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이 말처럼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면역력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방어막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70대 이후에는 작은 감기도 오래가고 한 번 앓고 나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몸살 기운이 오고 상처가 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작은 염증도 이제는 쉽게 낫지 않아 병원을 찾는 일이 많아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 독감, 폐렴, 대상포진, 각종 염증성 질환이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과 합병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건강보조제를 찾습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 면역력을 강화해준다는 제품들은 많지만 사실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미국 건강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들은 면역세포 활동이 증가하여 감기와 독감 발병률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걷기는 우리 몸의 NK세포를 활성화시켜 각종 감염성 질환과 염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걷기만 꾸준히 해도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과 보조제에 의존하기보다 몸을 스스로 움직여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관리법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 잔병 치레가 많아지고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면 약을 찾기 전에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보십시오. 걷는 순간부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몸이 건강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기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면역력 강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30분 건강을 위한 걸음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74세의 정 씨는 한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 번 앓는 일이 드물었고 한겨울에도 거뜬히 밖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환절기만 되면 감기에 걸렸고 한 번 감기에 걸리면 몇 주씩 낫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단순한 기침과 콧물 정도였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기침이 길어지고 밤마다 목이 칼칼해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매년 감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횟수가 늘어났고 병원에서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게 말처럼 쉬운가? 비타민도 챙겨 먹어보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어도 환절기만 되면 어김없이 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매년 감기 달고 살았는데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감기에 안 걸린다더라. 그래서 나 요즘 하루도 안 빼먹고 걷는다니까? 처음에는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고작 걷는다고 감기가 예방된다고?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정 씨는 매일 30분씩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다녀오면 기분이 상쾌해졌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몸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했고 예전처럼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같았으면 환절기마다 찾아오던 감기 기운이 올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기를 시작한 지 겨울이 지날 때까지 정 씨는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면역력은 약이나 보약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구나. 이제 걷기는 정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든 겨울이 오든 그는 매일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를 감기와 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건강한 내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건강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강조받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걷기라는 이름의 소박한 선물입니다. 걷기는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매일 꾸준히 뿌린 씨앗이 어느덧 아름다운 꽃이 되어 정원을 가득 채우듯 매일의 꾸준한 걸음은 몸 안의 면역력이라는 꽃을 활짝 피워 건강의 정원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걷기의 효과는 수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꾸준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온몸에 활력이 돌고 몸속 독소와 스트레스가 빠져나가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특히 걷는 동안 우리 몸은 바이러스와 싸울 면역세포를 더욱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는 마치 전쟁터에 든든한 지원군이 끝없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걷기는 가장 값싼 예방약이자 최고의 치료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걷는 사람에게 병은 절대 따라잡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걷기의 강력한 힘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말 아닐까요? 한 걸음씩 꾸준히 내딛는 일상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질병과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철벽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걷는다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마음속 응어리를 천천히 내려놓는 과정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날려버리는 최고의 마음 치유제입니다. 결국 마음이 편안해지면 신체의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지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음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없다. 이처럼 걷기라는 행동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생명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행위이며 우리를 더욱 튼튼하고 건강한 삶으로 안내하는 지혜로운 안내자입니다.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싶다면 오늘부터라도 걷기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걷는 발걸음마다 건강이 따라오고 걸음이 쌓일 때마다 삶의 에너지가 가득해질 것입니다. 결국 걷기는 질병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에 걷기라는 위대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